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조르주 비제의 아주 강렬한 오페라 카르멘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작품의 문화적인 배경, 또 등장인물들의 심리, 그리고 그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죠. 하바네라의 어떤 유래와 영향력, 그리고 이게 또 현대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 숨쉬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카르멘이 왜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까지 사랑받는지, 그 복잡한 인물들 속마음은 어떤지, 또 하바네라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지금이야 뭐 세계적인 명작이지만 1875년 파리에서 처음 공연했을 때는 부도덕하다 이런 혹평을 받으면서 거의 실패작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랬었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배경부터 좀 보면요. 1820년대 스페인 세비야가 무대입니다. 프로스페르 메리메라는 작타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이걸 비제가 오페라로 만든 거죠. 네, 맞아요. 스페인의 정열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배경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75년 초연 반응은 정말 차가웠다고 해요. 뭐 부도덕하다, 피상적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마 당시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르멘이라는 그 자유분방한 집시 여성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이런 것들이 당시 관객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카르멘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집시이면서 담배 공장 노동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주변부 인물인데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사회적 기대나 규범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죠. 자료들을 보면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심리학적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실현 경향, 그러니까 자기 잠재력을 펼치려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 인물로 보거나 프로이트 이론에 나오는 이드, 즉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하, 원초적 본능. 네, 어쩌면 그녀의 그런 모습은 사회가 그녀에게 부과한 어떤 한계, 억압에 대한 반항이었을 수도 있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사회적 틀보다는 자기 본능에 충실했다. 그럼 도노세는요? 그 성실했던 군인이 어떻게 카르멘에게 그렇게 빠져들었을까요? 그 점이 또 이 오페라의 핵심 갈등이죠. 네, 도노세는 원래 약혼녀도 있고 명예를 중시하던 그야말로 사회 규범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카르멘에게 강렬하게 끌리면서 집착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카엘라와의 약속이라는 의무감과 카르멘에 대한 그 주체할 수 없는 열정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죠. 이게 바로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망의 충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그의 이런 변화를 단순히 뭐 사랑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애착 이론이나 정신역동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의 내면에 뭔가 억압된 다른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호세의 내적 갈등을 더 부각시키는 인물이 바로 미카엘라죠. 아, 그렇죠. 카르멘과는 정말 정반대의. 네, 완전히 반대죠. 전통적인 가치, 순수함, 안정 이런 걸 상징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여성상이자 극 전체의 도덕적 나침반 같은 역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도덕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무나 책임감을 중시하는 모습이고요. 카르멘과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그게 긴장감을 높이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아리아, 하바네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카르멘 하면 역시 하바네라죠. 이 하바네라가 원래는 19세기 쿠바 아바나에서 유래한 춤곡이자 음악 장르예요. 이름 자체가 아바나퉁으로라는 뜻이고요. 아, 쿠바에서 온 거군요. 네, 좀 느리면서도 굉장히 매혹적인 리듬인데 특히 그 시작 부분에 당김음이라고 하죠. 리듬을 살짝 밀고 당기는 듯한 엇박자 느낌. 그게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맞아요. 그 리듬이 뭔가 열정적이면서도 살짝 불안한 묘한 긴장감을 주죠. 그렇죠. 스페인과 라틴 문화가 섞인 그런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비제가 바로 그 리듬을 사용해서 카르멘의 성격, 그 자유롭고 유혹적인 모습을 음악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냈잖아요.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새, 라무레타 노아조 루벨레,
네, 그 가사도 정말 유명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비제가 처음에는 이 곡을 그냥 스페인 민요인 줄 알고 가져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라는 스페인 작곡가의 엘 아레게올리또라는 곡을 차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원작 표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하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이 하바네라 리듬은 이후에 탱고 같은 다른 라틴 음악 장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탱고에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오페라 아리아를 넘어서 어떤 문화적인 상징성 같은 걸 갖게 됐죠. 오늘날까지도 클래식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정말 꾸준히 사랑받아 왔잖아요. 그렇죠. 오페라 공연도 꾸준히 있었고요. 네, 1968년에 창단된 한국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 김자경 오페라단도 이 카르멘을 여러 번 공연했었고요. 2018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에서도 주요 곡들을 선보였었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요. 아, 그렇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하바네라가 클래식 무대를 넘어서 우리 대중문화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정말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죠. 예전에 뭐 휴대폰 벨소리로도 엄청 쓰였고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죠. 박지훈 씨의 달빛의 노래나 최근에는 여자아이들의 NXT처럼 K-팝에서 샘플링 되기도 했고요. 특히 NXT 같은 경우는 원곡의 그 저항적인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는 평을 받았죠. 맞아요. 카르멘의 그 주제의식을 딱 가져온 거죠. 또 뭐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인터넷 밈이나 패러디 소재, 뭐 안내송 이런 걸로도 쓰이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코어라는 매력, 문화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페라 카르멘의 매혹적인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처음은 논란 속에 태어났지만 결국 불멸의 명작이 된 이야기, 또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고뇌했던 인물들, 그리고 쿠바의 춤곡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하바네라의 여정까지 쭉 따라가 봤네요. 네, 그 규범에 도전하면서 자기 자유를 갈망했던 카르멘. 하지만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던 그녀와 돈호세의 관계를 돌아보면요. 이 19세기 오페라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개인적 자유와 또 사회적 기대 사이의 그 끊임없는 긴장감에 대해서 여러분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카르멘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